그 시작은 우연히 엿듣게 된 동화에서부터였다. 몇 년 전부터 허영과 유라는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하에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고 결국 주영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태희를 위해 가정을 지키려 애써 참으며 조용히 덮고 넘기려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 그들은 오히려 합심해 오망방자하게도 모든 걸 다 그녀 탓으로 떠넘기며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이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거부하자 그는 그 길로 집을 나갔다. 그럼에도 주영은 아들에게만큼은 그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고 호연 역시 자신의 사생활이 드러나면 득보다 실이 클 걸 알았기에 드러내길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의 적반하장 태도에 자신의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분통이 터져도 억지로 누그러뜨리며 한숨 물러서야 했고 그렇게 부부는 서로 합의하에 아들과 주변에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분간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뻔하고 진부한 말로 어물쩍 넘기며 조용히 진실을 묻고 별고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다 벼랑간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그녀가 죽자 친부인 그가 부득이하게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뿐이었는데 이젠 공공연하게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되자 주변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기에 파렴치하기도 유일하까지 스스럼 없이 안방을 점거하려 들었다. 주영은 그런 것이 펑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남의 손에 자라는 것보단 친부가 키우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그것만큼은 믿어 의심치 않았었다. 그런데 다시 또 그 믿음을 저버리려 하자 괘씸한 마음이 켜켜이 쌓이다 못해 원망과 중호가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다. 잔잔한 어둠이 깔린 새벽, 모두가 기 잠든 그 정막을 깨지 않으려는 듯 최대한 기척을 죽인 유라가 슬며시 발코니로 향했다. 그녀는 그 잔잔함 속에 어떻게든 자신을 몰아내려 잔뜩 벼르고 있는 누군가가 눈을 번뜩이고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유라는 죽은 주영이 바득바득 이를 갈며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곤 곧장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그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수상해 보였다. 그날 그녀가 아주 단순한 차원으로만 생각하고 우연히 들었던 통화의 내용은 전혀 예상치 못한 실로 어마어마한 비밀을 발설하고 있었다. 그 시각 그 공간에서 유라는 모자에게 일어났던 참변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닌 자신의 사주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당사자 앞에서 자백 아닌 자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영은 그런 추악한 내막을 직접 두 귀로 접하게 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고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다시 아들을 해치려 한다는 걸 알게 되자 원망은 원한이 되고 분노를 더욱 키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다. 그해 당장 그 자리에서 바로 숨통을 끊어도 시원치 않았지만 아들이 있는 집에선 차마 그럴 순 없었다. 그녀는 절대 어리석은 어른들이 지은 죄로 죄 없는 어린 태희가 그런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하여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게 할 수 없었다. 한편 유라는 섣부르게도 스스로가 영원히 묻어뒀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버젓이 꺼내놓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과 그것이 곧 닥칠 큰 이변을 야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주영은 그 후 며칠간은 내내 우울해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태희에 애간장을 태우며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느라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던 분노를 재우고 당장의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려던 마음을 잠시 뒤로 미뤄두고 있었다. 하나 아이는 이전만큼은 아니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은 보였지만 여전히 유라에게 보이는 적대감은 줄어들지 않았고 대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한 공간에 있는 걸 거부하려 했다. 그럼 또 유라는 물론 호연도 언짢은 기색을 역력히 비치거나 심할 땐 서슴없이 크게 나무라며 주눅들게 만들어 강압적으로 순응하게 했다. 이에 주영은 어미가 되어 아직 어려 너무도 약하디 약한 아이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그 고초를 노로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에 또 그것을 가만히 지켜만 봐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잔불이 끓어올랐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다. 그저 유라와 한자리에 있는 걸 비하려 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둘이 합심해 훈계라는 명목을 내세워 온갖 비난과 같은 말로 질책하며 어린 아들을 궁지로 몰아세웠고 이에 잔뜩 컵을 집어먹은 아이는 복받치는 서름에 할 일 없이 자꾸만 고이는 눈물을 여린 손등으로 꾹꾹 눌러 닦으며 다시 또 억지로 순응해야만 했다. 그 순간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엄마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분노가 다시금 폭발했다. 서서히 깔리는 어둠과 같이 주영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고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곳이니 그들의 마지막을 위한 장소로 벅적 여긴 병원으로 향했다. 참으로 공교롭게도 도착한 후 먼발치에서 눈에 들어온 두 사람은 함께인데다 적어도 그녀의 눈엔 종일 한자에 치이며 늦은 시간까지 근무한 탓에 피곤에 찌든 모습이 아닌 여전히 활기가 넘치고 있었고 그건 그대로 만인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앞둔 가증스러운 예비신랑 신부의 행복한 모습으로 비치며 심기를 더욱 거스르게 했다. 그러나 실상은 사뭇 달랐다. 이미 그들은 크고 작은 균열들이 일어나 갈등으로 번졌고 그로 인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숨막힌 이 밤 눈을 떠도 끝이 없는 벽 잔인한 어둠이 피를 더운 채로 핥고 식은 살 틈새로 낯선 숨이 스며와 비명은 바닥에 눌려 형체도 잃어가 살아있던 말들이 썩은 이빨처럼 빠져 여긴 소멸의 공간 이름도 남지 않는 밤 울부짖는 만찬을 목이 터져도 돌아 호연은 분노의 질을 떨며 자신을 노려보는 한때는 사랑에 죽고 못 산다던 연인을 뒤로하고 매정하게 돌아서 발길을 옮겼다. 그러자 악에 바친 유라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세대한 밝은 표정으로 그의 뒤를 바짝 쫓으며 낮은 목소리로 따져들었고 하필 그때 주영이 바로 그 모습만을 본 것이었다. 그녀는 지근거리에 도착하고서야 몽글몽글한 다정한 연인의 대화가 아닌 살을 내는 듯한 냉기 속에 뾰족하게 날이 선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 분위기를 대충 파악하자 일단 먼저 섣불리 나서기보단 돌아가는 상황을 잠자코 지켜보기로 했다. 무너지는 손톱 뼈가 긁는 바닥 눈먼 그림자들이 내 혀를 더듬다 웃고 부서진 이름들을 검은 침으로 적어가
삼키는 순간 나는 나를 잃어가. 여긴 소멸의 공간, 시간이 쓸려나간 밤, 고통이 굳어져. 한데 또다시 죄 없는 아들을 언급하며 전혀 거리낌 없이 하는 악담에 더 이상 이를 참지 못한 주영의 모든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며 마지막 남은 붉은 선을 지우고 모습을 드러냈다. 수개월 전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그녀가 눈앞에 불쑥 나타난 믿을 수 없는 현상에 화들짝 놀란 두 사람은 한동안 말문이 막히고 몸은 제자리에서 옴짝달싹도 하지 못했다. 누구였니? 나였니? 이 목소리의 주인, 살아있던 적 있니? 이 지옥밖에서. 호연이 그녀의 말을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면서도 뭔가 짚히는 것이 있는지 유라를 흘끗 보자 뜨끔한 그녀가 발끈하며 오히려 큰 소리쳤다. 그 와중에도 여전히 죄를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시치미로 일관하는 유라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분개한 주영이 직접 지은 죄를 낱낱이 들춰내 주었다. 이제 나도 그 전부가 돼. 숨막힌 이 밤, 눈을 떠도 끝이 없는 법. 끝까지 죄는 인정하지도 않고 죄책감이나 죄의식은 눈꽃만큼도 갖지 않으며 오로지 제 살길만 찾는 그들의 진절머리를 느낀 주영은 그대로 원한에 잠식되어 참배는 있던 날을 처참하고 끔찍한 형상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그런 모습에 기겁하여 비명을 내지르며 달아나던 두 사람은 그 시각 몇 발치 떨어져 목격한 이들의 눈엔 그저 그들이 다투다가 점점 다툼이 커지면서 어느 순간 잔뜩 겁에 질린 유라가 비명까지 지르며 달아나고 호연이 쫓아가는 상황처럼 비치었다. 큰 이빨처럼 빠져. 한편 정신없이 주영을 피해 달아나던 그들은 복도 끝 난간에 다다르고서야 멈춰 주변을 탐색한 후 계속 쫓아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끔찍한 형상이 어느샌가 깜짝같이 사라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의 그제야 겨우 한숨을 돌리며 방금 전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상황을 되짚어 생각해 논리적으로 스스로 납득시키려 했었다. 허접대는 주변살, 그들을 집어삼키는 한 존재. 이어 바로 그 순간 난간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고 있던 유라는 얼음장 같은 소나기가 단숨에 자신의 목을 채워 숨이 막혀온과 동시에 억척스러운 힘에 끌려 당장이라도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이내 낮고 서늘한 음성이 발밑이 텅 비어있는 자신의 뒤에서 들렸다. 그녀는 차마 아들을 고아로 만들 수 없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 친구였던 그녀들이 동시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유라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아래로 추락해 목이 꺾여 고통 속에서 서서히 숨을 거두었다.
그녀가 생애 끝에서 마지막으로 본 건 사랑하는 이도 가족도 아닌 완전히 원기가 되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섬뜩한 모습을 한 진부주연이었다.